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밥을 지었고 아이를 키웠고 병원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삶의 무게를 압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사람들도 보았고 말 한마디 못 나누고 떠나보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 말을 왜 진작 못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감사했지만 그 감사가 목소리가 되어 상대의 귀에 닿은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는 속으로 수천 번 미안했지만 그 미안함이 말이 되어 공기 중에 퍼진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동아시아의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딘가 부끄럽고 사치스러운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묵묵히 곁에 있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화려한 위로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말도 당신은 충분히 잘했다는 말도 쉽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달콤한 위로보다 진실한 성찰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이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에 품고 있을 그 질문을 꺼내려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잘했을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그 5가지 진실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곁에 누군가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올해 82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그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고마워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도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굳이 말로 꺼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습니다. 감사함은 밥상에 담고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말은 오히려 가볍고 낯간지러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연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된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수백 번 느꼈던 그
고마움이 아무런 언어 없이도 상대의 가슴에 닿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직접적인 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어도 사람의 마음은 확인을 원합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단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마음속에서 피어난 감사는 말이 되어 상대의 귀에 닿는 순간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당신 혼자만의 감정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인정과 감사를 갈망했을까요? 아침마다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몸을 움직이고 내색 한 번 없이 자신의 고단함을 삼키며 살았던 그 사람이 단 한마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라는 말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우리는 이제야 압니다. 너무 늦게 압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노년 부부 중 상당수가 배우자에게 감사나 애정을 언어로 표현한 적이 거의 없다고 답합니다. 표현을 어색하게 느끼거나 상대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가장 큰 후회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야 했다고 저는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에게 말하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련된 문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쑥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쑥스러움이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분들께는 오늘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말하십시오. 늦었지만 그 말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줄 수 있었지만 주지 않은 선물과 같습니다. 그 선물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포장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했다기보다는 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학자로서 살아온 삶이었으니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정 안에서 그 습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렸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향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떠나보낸 뒤 고백합니다. 살아있을 때 왜 그리도 많이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엇도 싸울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누가 설거지를 했는가? 약속을 또 잊었는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그 순간에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승리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텅 빈 방 안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옳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본능이 지나치게 앞설 때 우리는 관계보다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싸움에서는 이기고 삶에서는 집니다. 저는 90세가 넘어서야 이것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지키는 것임을 부부 사이의 갈등을 연구한 여러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다툼의 내용보다 다툼의 방식이 관계를 망친다고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느냐가 상대의 마음속에 훨씬 깊이 새겨진다고 당신이 내뱉은 차가운 한마디, 피곤하다며 돌아선 그 등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지를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후회보다 더 아프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 혹은 알아채고도 외면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요즘 좀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바빴고 그 나이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넘겼고,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고, 자꾸 숨이 차다고 했는데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기침에는 걱정하면 매일 곁에 있는 사람의 한숨에는 무뎌집니다. 익숙함은 때로 사랑의 눈을 멀게 합니다. 곁에 있다는 사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되어버립니다. 몸의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을 합니다. 조용히 반복해서 때로는 애원하듯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후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피곤함, 내 바쁨, 내 오름, 그 모든 나의 뒤에 상대는 조용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가 떠나고 나서야 보게 됩니다. 이기려 자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닌 방식으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잠들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저녁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압니다.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과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삽니다. 아니,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아침이면 각자의 할 일로 흩어지고 저녁이면 각자의 피곤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줄어든 대화에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도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한 사회학 연구에서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채 10분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이가 나쁜 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수십 년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저는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제 오랜 지인이었는데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여행 한 번을 못 갔어요. 항상 다음에,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은퇴하면 그렇게 미루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허탈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허탈함이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고 오래 못 가도 내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그 내일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시간은 우리가 미루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함께 미룰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삶의 전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걸었던 골목길, 아무 말 없이 앉아 바라보던 저녁 노을, 자다가 뒤척이다 무심코 닿았던 손끝,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살아있을 때 너무 작게 여겼습니다. 곁에 있다는 것을 소유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곁에 있는 동안에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외로움이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마음은 서로 닿지 않는 밤들, 그 밤들이 쌓여 만들어진 거리는 어떤 사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사람의 곁에 앉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들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함께 걸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시간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오늘 살지 않으면 그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항상 너무 늦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먼저 다가가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앉으면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 됩니다. 그 작은 선택이 훗날 당신이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대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5번째 후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꼼꼼하기 때문에, 내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데 그 목록의 대부분이 아내인 자신이 별것 아니라며 만류했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첩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통제를 혼동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가정을 지켜온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헌신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상대의 선택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굳어집니다. 나의 방식이 옳다는 믿음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벽이 되어 버립니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자신을 낮추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 상대를 아이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태도가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내가 없으면 당신은 제대로 살 수 없다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다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그 느낌이 사라질 때 사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말을 잃고 의욕을 잃고 눈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노화라고 부릅니다.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악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다고 해서 상대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내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 내버려 두는 것, 틀려도 스스로 경험하게 두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옳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나이 이른이 넘어서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옳아도 상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매번 올바른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은 언젠가 그 관계 자체를 숨막히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말없이 떠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그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자신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그 작은 질문의 방향 전환이 관계의 온도를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하지만 지혜는 오늘을 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가지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사, 이기려 했던 싸움, 외면했던 신호들, 습관 속에 묻혀버린 시간, 그리고 내가 옳다는 믿음이 남긴 상처들, 이것들을 꺼내놓은 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후회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외면하는 사람은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상처를 마주한 사람은 그것을 지혜로 바꿉니다. 저는 당신이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삶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합산입니다. 어떤 말을 먼저 건넬 것인가? 어떤 표정으로 상대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하루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서 관계가 되고 기억이 되고 결국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다듬어 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이유 없이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용건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말들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것보다 이런 작은 관심에서 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그 말을 다시 꺼내십시오.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이야기다. 또 저 불만이다. 또 저 걱정이다. 그래서 귀는 열려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 그 사람이 말을 꺼낼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 행동 하나가 어떤 말보다 더 강하게 당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아주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저녁 식사 후 짧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두 사람 사이에 리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특별한 날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을 함께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랜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신 분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곁에 없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당신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오랜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배운 것을 삶에 녹여내는 것, 후회에서 지혜를 건져내는 것, 그것 자체가 남은 삶을 존엄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혹독하고도 정직한 스승입니다. 사랑은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러했고 당신도 그러했으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성장한 만큼, 용기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부족함을 자책하기보다는 오늘 조금 더 용기 있게 사랑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십시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길 하나로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후회는 어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뀌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기적 같은 성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별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 이별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눈빛을 오랫동안 기억해 왔습니다. 그 눈빛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깊이 사랑했다는 흔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남겨진 이후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압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그 하루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을 작은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오랜 친구의 전화 한 통,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삶은 거창한 의미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봄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봄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오래 익은 것들의 향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요한 단단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는 품위 있는 노년이란 무엇인지를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건강이나 재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품위 있는 노년이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후회를 인정하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실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살아냈습니다. 전쟁 같은 육아를 버텨냈고 부부 사이의 크고 작은 폭풍들을 견뎌냈으며 예상치 못한 이별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도 오늘 아침 눈을 뜬 당신은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너무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그 날들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주름 속에, 당신의 목소리 속에,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그 모든 세월이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날들은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십시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살아온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잘 살아왔다고, 잘 버텨왔다고, 수고했다고.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어쩌면 지금 거울 속에 있는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더디게 흐르지만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남은 강물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